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편 문제 31번부터 재산보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괄호 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사람의 괄호 등의 위험에 관하여, 자, 질병보험이 보장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것 같네요. 그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이다. 자, 질병보험은 어떤 위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보험의 보장 대상 목적이 아니죠. 2번 수술, 질병.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사망은 질병보험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적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2번. 다음 중 피보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지죠. 이 이상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계약자는 오히려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아서 또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피보험 이익을 최고 한도로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지문이네요. 그럼 2번, 3번, 4번 일단 틀렸겠네요. 뭐가 틀렸는지 살펴보죠. 2번.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피보험 이익이 되는 거죠. 3번. 존재 여부나 귀속이 보험사고 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라는 것도 확정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사람의 신체 내지는 사망과 생존이 보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이 없죠. 그러면 어디서 필수적인 요소이냐? 바로 손해보험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번. 갑이요. 을병. 갑은 급격 중독. 2번. 질병으로 인한 사망. 병. 자해로 인한 상해. 자, 이 문제는 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일단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해로 인한 것도 상해에서는 3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도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 급격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에 뭐 가스나 이런 것을 뭐 흡입했다. 뭐 화학물질이 흡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급격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매번 조금씩 계속해서 이렇게 중독이 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상해보험에서 보상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외래성은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연성은 인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흡입하는 거니까요. 근데 급격한 중독인 경우에는 얘는 외래 우연성 다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갑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 문제는 오히려 손해보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게 되면 외래의 요인, 그죠? 뭔가 이제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가스, 급격하게 중독된 상황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뭐 의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중독이 됐겠죠. 그래서 상해상호의 요건을 갖춘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급격 중독은 상해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4번. 다음에서 급격 우연 외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상해보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장기간병보험, 간병보험이고, 화재보험은 손해보험이고요. 치아보험은 질병보험이죠. 교통재해보험이 바로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3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해보험 피보험자, 직업 직무 변경 시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죠. 계약이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죠. 보험 설계사에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정답은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직업 직무 변경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체 없이 알려야 됩니다. 요 지체 없이도 괄호 넣기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4번. 사고가 변경된 직업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뭐라고 나오느냐면 보험금이 일부 지급이 된다. 뭐 이렇게 일부 지급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다 틀린 내용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전액 지급이 된다.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지문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질병보험이죠. 1번. 질병보험은 순수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뭐 질병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간병보험이든 만기 환급형 설계 다 할 수 있습니다. 2번.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높아집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이 제한은 누가 만든 제한입니까? 보험회사가 만든 제한이죠. 그래서 상법에서는 제한이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질병보험에서는 외래성은 인정되질 않습니다. 외래성이 인정되는 상품은 상해보험이죠. 얘는 상해보험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 얘가 다 직접 치료죠. 의사의 진단에 의하지 않은 딱 나오면 일단 틀린 거죠. 식이요법, 명상용법,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 치료. 얘는 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다양하게 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38번. 다음에서 현행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현행 4세대 실손의료보험 얘기하는 거죠. 급여의 자기부담률 20%, 비급여 30% 다 맞는 거죠. 급여와 비급여를 분리하여 보장하는 것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4번. 급여 진료 횟수가 과다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된다. 급여가 아니라 비급여. 이 4세대는 비급여의 진료 횟수 때문에 과다 의료 이용 얘를 좀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실은 만든 거죠. 그래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급여 진료 횟수가 아니라 비급여 진료 횟수다. 얘도 시험 문제 자주 언급이 좀 되는 내용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3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제도 절차는 무엇인가? 자, 보험기간 중도에 회사가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위험률 변동제도죠. 위험률 변동제도. 자, 위험률을 변동하기 위해서는 어디의 인가를 받아야 되느냐? 금융위원회의 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입니다. 감독원 승인, 생명보험협회의 승인, 기획재정부 허가 이거 다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제3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해보험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의 성격 가지고 있죠. 실손보험의 성격도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질병보험은 순수보장형, 만기환급형 다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앞선 문제에서도 지문으로 나왔었죠. 3번. 제3보험은 상해와 질병이 함께 보장이 되는 종합형 상품 많습니다. 이것도 맞죠. 4번.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틀린 지문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다소 좀 난이도가 조금 쉬워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보질 못했던 부분에서 문제 출제도 실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점 여러분 고려해 주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달 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한 석 달치 정도는 실전 문제풀이 과정 제가 계속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함께 꼭 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